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국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열렸어요. 근데 저는 뭐 이런 취임식과 관련된 어떤 트럼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이 트럼프 취임식에 모여든 기업 CEO, 특히 미국에서 가장 대기업이 이제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아마존이랄지 뭐 메타랄지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 그런 기업 CEO들이 여기 총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출동을 했는데, 이 총 출동했을 때 어떤 취임식의 자리 배치도 굉장히 특이했어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화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트럼프의 가족들은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요. 그 다음에 그 뒷자리에 바로 이 빅테크 대기업 CEO들이 그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행정가랄지 정치인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런 앞자리 배정을 받으면서 이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총출동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뭐 이 사람들은 선거운동 때부터 굉장히 거액 후원을 했고요. 또 당선 이후로는 이제 기업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최소화를 위해서 또 트럼프는 굉장히 우리가 럭비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기업이 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서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개선에 이제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일단 뭐 기업마다 사연은 다르겠죠. 하지만 여기에 일단 취임식에 와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 목적은 결국은 뭐 경영을 안정적으로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트럼프 정부의 실세이면서 자문기구인 정보효율부 통솔자로 이제 내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뭐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크 저크버거 메타 CEO, 그리고 뭐 제프 베이존스 아마존 회장, 그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 또 팀 쿡 애플 CEO, 샘 울트만, 여러분 다 잘 아시죠? AI 관련된 오픈 AI CEO,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참석할 때 뭐 자기만 참석한 게 아니고 또 배우자랄지 약혼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에 취임식에 발걸음한 빅테크의 회사의 시장 가치를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경 1,300조 원입니다. 달러는 12조 달러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에 당선이 된 다음입니다. 1인당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한 14억 원 이상을 기부를 했어요. 가장 많은 재산을 내놓은 사람은 트럼프 대선 캠프에만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을 투척을 했어요. 이게 누구겠어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 후원금을 500만 원 이상 할 수 없어요. 또 기업들은 또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틀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때 취임식에 참석한 이 CEO들, 대표들이 보유한 자산 총액이 보니까 뭐 한 총 1,800조 원입니다. 1,800조 원. 그래서 가장 뭐 세계에서 부유한 경제인 1위로 선정된 머스크 CEO를 비롯해서 이제 2위가 베이조스 CEO거든요. 3위가 저커버그예요. 그래서 포함해서 합쳐 보면 머스크 CEO는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640조 원, 이 베이조스는 우리 돈으로 약 350조 원, 저커버그는 310조 원 정도 재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앉은 바로 뒷자리에 앉았었던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결국 원래 이제 자기들의 어떤 경영 기조라는 게 있잖아요. 뭐 혁신이랄지 아니면 뭔가 팩트 체크랄지 뭔가 진보적 성향이랄지, 근데 이런 걸 다 버려버려요. 그러면서 환심 사기를 위해서 지금 친 트럼프,
그러한 행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바로 이제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엄청 비판 많이 받았을 거예요. 뭐 재벌 정부네, 뭐 뭔가 정과 재벌의 어떠한 뭐 카르텔이네 이런 비판 많이 받았을 텐데 미국은 또 그러지 않는가 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와 베이조스 이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마르라고 리조트잖아요. 여기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친구고 굉장히 이 메타를 잘 이끌고 엄청난 부자가 된 친구 아닙니까? 뭐 개혁, 혁신 이런 걸 많이 해서 그런데 그 회사 자체의 어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런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아예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팩트 체크 기능을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팩트 체크 기능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트럼프와 굉장히 많이 대립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이런 걸 폐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이조스 회장 같은 경우는 자신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이제 플랫폼 프라임 비디오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는 회사인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삶을 자기가 조명하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제작할 방향이다. 이런 식까지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이제 아부를 하고 있다.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한편으로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고서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을 인수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고 온라인의 생태계를 장악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독점 소송을 당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법원에서 메타의 주장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구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연방법원으로부터 이미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게 처해 있고 또 크롬을 매각하라 이런 또 제안을 연방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주의가 굉장히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에 잘 보여서 뭔가 이런 것을 좀 방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의 핵심 서비스가 아마존 웹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걸 매출 유지를 하려고 하면 정부하고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의 주요 고객사, 아마존의 주요 고객사가 이제 정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가 좋아야 하니까 일종의 뭐 로비하고 뭐 눈밖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야 클라우드 서비스 정부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마존 웹 거 쓰지 마. 그래버리면 이거 엄청난 수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주로 제품을 많이 제조하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뭐예요?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중국과 무역 전쟁을 이제 재개하려는 하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벌써 뭐 10% 관세를 바로 중국에 매기겠다 이렇게까지 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전부 다 생사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에게 아부하고 트럼프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완화하겠다, 투자 촉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잘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은 품고 있지만 또 어떤 경제 정책의 도구로서 또 관세를 쓰겠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최악의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진영의 어떤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빅테크 기업, 기술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축하 행사에 이제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이거 굉장히 반가워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도 뭐 정책도 변경하고 그게 이제 트럼프거든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빅테크 기업과 트럼프의 어떤 관계, 이런 화합되는 분위기가 얼마까지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제 그게 다수설인 것 같습니다.